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어제 저녁에는 리플에 지금 잠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리플 공동설립자 크리스 라슨의 개인 계정이 해킹되면서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리플이 도난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자, 리플 해킹이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 지갑이 해킹된 것이다 라면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자, 이런 사건들은 우리 리플의 방향성을 훼손하는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블랙록에서도 리플 ETF 관련한 가짜뉴스가 생성되면서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20%나 급락 흐름 전개됐었고요. 지금도 지금 리플 CEO를 사칭하면서 스캠 범죄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든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리플을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코인도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고래 세력들은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어떻게든 저점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자, 일부 집단에서는 범죄까지 일으키면서 리플을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리플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라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래 세력들의 장난질, 횡포, 개미털기 작업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역으로 함께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보시면 리플의 하락장 속에서 한 고래는 3천억 원 상당의 리플을 축적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리플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만 비중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플의 방향성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의 가장 걸림돌이자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부분이 바로 SEC와의 소송이죠. 이 소송도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리플의 기관 판매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리플은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SEC가 재차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SEC가 지금 아론 고벨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벌금을 징수했었는데, 이 벌금 처벌에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 SEC가 아론 고벨사의 가시적인 투자자 피해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서 SEC가 아론 고벨사에게 처음에 요구했던 벌금을 온전히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었던 것이죠. 명확한 투자자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SEC가 요구한 벌금이 온전하게 징수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과거에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기관 판매 관련해서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도에 리플사가 기관을 상대로 판매한 리플 판매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인데, 이에 SEC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리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벌금이 7억 7천만 달러로 추정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추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최근 아론 고벨사와의 이제 판례를 지목하면서 7억 7천만 달러를 온전히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2013년도에 리플이 기관 판매를 진행할 당시에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리플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순이익금 정도로만 환산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SEC 규제 관할은 미국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이익금도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거둬들인 순이익금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SE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리플의 기관 판매 관련한 계약서를
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미국으로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판매했던 그 부분을 모두 징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판사는 아론 고벨사의 판례를 지목하면서 SC의 요청을 기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자, 이게 기각이 되게 되면 SC는 더 이상 항소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왜냐면 지금 SEC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리플의 항소심 때는 SEC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그 전에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SEC 위원장의 임기가 여러분 5년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자, 바로 SEC 위원장의 평균적인 임기가 3년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SEC 위원장이 2021년 4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4월 달이면 3년의 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이죠.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즈음이 되면은 이제 사퇴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이고요. 벌써부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SEC 위원장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도 계속해서 게리 겐슬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겐슬러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겐슬러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투자자들도 곧 민심입니다. 이 민심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 화살이 결국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이든은 현재 올 12월에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의 9%포인트나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겐슬러까지 계속해서 이 안 좋은 민심을 끌고 오다 보니까 민주당 층에서는 어떻게든 이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SE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공화당에서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겐슬러는 어차피 사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기각이 된다 하면 SEC는 항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EC의 굴레로부터 이제 우리 리플이 조만간 이제 벗어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리플은 바로 다음 스케줄이죠. IPO 그리고 EDX 마켓 그리고 바로 ETF입니다. 자, ETF 같은 경우는 벌써 갈링하우스가 지금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다만 그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SEC의 소송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소송도 조만간 곧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4월 달이면 4월 29일 날 정식 재판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나가게 될 것이고, 5월 달 늦어도 6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이 정식 재판이 있기 전에라도 충분히 SEC가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 지금 현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눌림목권이 나타나는 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보시더라도 자, 우리 리플의 저점이죠. 저점 추세선 계속해서 지금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인 거죠, 여러분. 절대 이 방향성에 대한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리플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주셔야 할 부분이 바로 EDX 마켓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장됐을 때 약 250%, 4배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 상태죠. 그래서 네 번째 코인으로서 우리 리플이 이제 상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이 비트코인 캐시처럼 250%,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절반, 자, 2배까지는 충분히 상승력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가장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EDX 마켓을 이제 만들었던 6개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피델리티 운용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산 규모가 약 6천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5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SEC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이때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게 무산이 됐는데, 자, 이제는 SEC와의 원만한 합의가 마무리로 된다 하면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EDX 마켓에 네 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증권성 리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그래서 조만간 이 소송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EDX 마켓에 바로 리플 코인이 네 번째 코인으로서 상장될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꼭 삼아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위 번호 010-29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